jungle.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옆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옆집 아들, 딸들, 잘 나가는 옆집 아들, 딸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뭐 이러면은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배가 살살 아파오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훌륭한 직장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옆집, 옆 동네, 일본의 아들, 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러우면서도 미치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리고 미치겠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2018년도 5월 18일 기사죠. 사실상 전원 취업에 가깝다. 일본은 올해 대졸자 취업률이 98%. 물론 일본의 연령이 일본 전체 인구의 연령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겠지만 아무리 노동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세로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간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경사가 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정세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덕을 본 것이죠. 일본이 뭘 했으니까, 뭘 했기 때문에 바로 친미 정책을 했죠. 친미 정책. 일본이 미국한테 약점을 아주 세게 잡혀 있건 간에 미국한테 일본이 질질 끌려서 친미를 하건 간에 어쨌건 간에 지금 일본은 아주 친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해지는 만큼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일본이 취하고 있다. 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 자,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일본 청년의 9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 추세로 접어들며 기업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무리 일본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요.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98%에 달하는 취업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기 회복 추세는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엇 때문이냐?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친미 정책. 아베가 철저한 친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원인이다. 자, 조사 시점이 4월 1일인데요. 이 시점에 98%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조사 시점 이후에 추가 채용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전원 취업의 수준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자, 조사한 시점이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98%가 취업을 했으니까 4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채용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전원 취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 동네 아들, 딸들은 취업이 사실상 전원 취업률. 이렇게 취업이 잘 돼가지고 경사가 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자, 반면에 2018년도 5월 14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울 주요대 실제 취업률이 처참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40%, 고대 54%, 성대 59%.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7%나 줄였기 때문에
이 대기업을 준비 중인 상위권 대학교가 타격이 컸다. 자, 여러분 제가 청년 실업률이라는 검색어로 지난 1년간의 기사를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기사가 언제냐면요. 2017년도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8월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야, 지난 작년 8월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3달 뒤에 3달 뒤에 기사인데 취임한 지 3달 만에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청년 일자리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8년도 1월 10일 기사네요. 지난해라면 2017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2017년도 청년 실업률이 9.9%, 역대 최고치. 대박. 여기도 나와 있네요. 청년 실업률 9.9%. 2000년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면 언제야? IMF네요. 그죠? IMF 저도 겪었습니다만 정말 엄청났죠. 그래서 저도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재기를 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 많이 봐줘가지고 너그럽게 봐줘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쳐 봐줍시다. 자, 작년 5월 9일날 취임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러면 딱 1년 된 뒤에 뉴스기사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OECD 청년 실업률은 매년 떨어지는데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 기사 언제 나온 거냐? 2018년도 5월 1일 딱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요, 어디 거냐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지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청년, 고용, 동향이라는 게 표입니다. 통계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 표가요,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 2018년도에는 아까 9.9%라고 했죠? 9.9%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자, 적폐청산 한다더니, 자, 기존에 우리 우파 적폐가 실업률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 9.8, 9.1, 9, 낮지 않았군요. 낮지 않았군요. 자, 좋아요. 좋아. 어쨌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년 일자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기회는 공정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했는데 왜 올랐지? 1년 지났잖아. 1년 지났잖아. 줄어야지. 1%라도 줄어야지. 왜 9.9 더 올라간 거냐고요. 적폐청산을 한다더니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적폐네. 자기들이 적폐야. 이 적폐청산 하려면은 그래프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리고 지랄인데. 진짜로 나는 그 20대, 30대 동생들한테 묻고 싶어. 너희들이 아무리 전교조 교육을 받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력이 떨어진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그래프를 보면 뭐 느끼는 바가 없니 얘들아? 동생들아? 자, 다시 원래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요. 2018년도 5월 1일 나온 기사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자, 우리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실업률 추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균입니다. OECD 평균. 하향세죠? 자, 여기 미국도요. 13.4%에서 쭉쭉쭉 해서 9.2% 한국보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도 7.8에서 6.8로 떨어졌고요. 일본도 6.2에서 4.7. 뭐 일본은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거의 전원 취업에 가깝다. 기업을 토해내고 있다. 자, 그런데 한국. 자, 한국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 혼자 올라가고 있어. 9.8이죠. 작년에 2012년도 12월 달에 나온 기사는 9.9라고 나왔습니다. 참나. 혼자 올라가고 있어. 혼자. 법인세도 다른 나라 다 하락세인데 하락세인데 한국만 혼자 올리고 있어. 진짜 무슨 똥배짱으로 혼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 실업률이 올라간 곳은 4군데밖에 없다. 35개국 중에 4개 국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 올라가는 나라들 보면 터키, 노르웨이, 칠레.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몇 등입니까? 한 10등 하죠?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쟤네들은 반에서 몇 등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왜 저런 애들하고 같이 노냐고. 자, 에스더의 팩트체크하는 자세.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2017년도 전 세계 GDP 순위입니다. 당연히 뭐 명실상부 1위는 미국이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몇 등인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12등. 러시아보다 못해? 미치겠다. 러시아보다 못해. 러시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러시아보다 못해 대한민국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누가 됐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구나. 10등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2등이나 떨어졌네요. 여러분 아까 공부 못하는 애들 누구누구 있었죠? 터키 있었고 노르웨이 그 다음에 칠레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키. 이게 지금 전 세계 GDP 상위 20개 국가만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건데요. 터키가 2017년도에 17등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랑 칠레는요, 이 등수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성적표가 이 등수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다 실업률이 하락세 아닙니까? 근데 한국 17등 터키 등수에도 없는 노르웨이랑 칠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밑바닥 기는 이런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해외 나갈 때 20년 전에 해외를 나갈 때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어느 국가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I'm from Japan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코리아라고 밝힐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응? 근데 요즘 같아서는요.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I'm from Japan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요즘 같아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밖에 나가면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해외 나갔을 때, 아유, 저거, 한국 놈들이야,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겁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어? 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부끄러운 걸 몰라. 자좀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한국만 오른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한국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다. 뭐 맨날 데모나 하니까 뭐가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맨날 데모나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주들도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고요. 응? 맨날 데모나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요, 아르바이트 시급 올랐죠?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 정부의 각종 정책이 고용 확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알바 시급 인상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그것 때문이구만 다. 특히 음식, 숙박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자, 음식, 숙박업 다 뭐예요? 알바 시급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2018년도 4월 25일 날 나온 기사네요. 우리나라 실업자 중에 23.3%가 청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1등이다. 아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중 2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자 비중이 23.3%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대안은 뭐냐면요. 빨리 민생 추경하란 얘기입니다. 추경. 여러분 지금 이 25세에서 29세의 일자리가 OECD 실업률 1등을 한 그 원인이 이거 추경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추경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청년 실업률이 OECD 1등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알바비 시급 인상. 이거 아닙니까? 뭐가 기회가 공정하고 과정이 정의로워. 부모가 자기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해야 애들이 똑바로 크는 거지. 일본은, 우리 옆집 일본의 아들, 딸들은 막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저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저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아들, 딸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 방송을 보고 있는 20대, 30대 동생들도 제 방송을 보고 볼 정도의 20대, 30대 동생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직 정신 못 차린 친구들, 더 어린 동생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대한민국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